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브리핑 세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TSMC 주가가 어제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애플과 첨단 패키징 계약 소식 전한 듯 따른 것인데요. AI 낙관론 퍼지면서 대만 가권 지수 장중에 사상 최고치로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 소식 조만간 확인하길 기원하면서 오늘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저희 이슈 챙겨주시는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 체크리스트 바로 첫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인데요. 우선 게임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PC, 콘솔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게임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업일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재작년 한 12월에 이제 크래프톤, 카리스트 프로토콜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콘솔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네오이즈가 뭐 100만 장 이상 팔렸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피해 거짓이. 네, 피해 거짓이죠.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기대만큼은 좀 안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게임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펄어비스의 이제 붉은 사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퀄리티 이제 게임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계속 신작에 대한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펄어비스 제가 작년 한 4월쯤에 이제 기업 탐방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사실 올해 6월 달에 출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일반 모바일 게임과 달리 이제 게임의 그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다시 한 번 더 또 새롭게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어제 콩쿠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내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내년이 될지는 뭐 추후에 뭐 알려주겠다 얘기하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은 펄어비스가 가장 이제 큰 주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신작 출시 이렇게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는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을 이제 위주로 이제 나왔었다라면 사실 뭐 전체적인 게임 시장 자체가 한 290조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모바일이 90조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 3, 40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제 올렸었지만은 그 이후에 중국 뭐 텐센트 게임즈나 여러 게임사들이 빠르게 기술력이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게임에 대한 개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특색이 조금 많이 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대안책을 찾다 보니까 콘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죠. 사실 기존에는 뭐 일본이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게임사들과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멀티 플랫폼 게임들에 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게임 섹터 투자에 있어서 뭐 낙폭과대로 좀 접근을 수급을 좀 읽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최근에 일부 게임사들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아니면 펀더멘털 상의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게임주가 예전에는 성장주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올라오는 모습 내지는 반등이 나올 때는 뭔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금 부진할 때 약간 방어적으로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반도체가 핫하다가 조금 부진할 때 이제 좀 많이 하락한 게임주들 좀 보거나 아니면 저 PBR주들이 막 올라가다 좀 부진할 때 이제 이렇게 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소외되었고 그만큼 이제 그 밸류에이션 절대적인 레벨은 다른 업종보다 비싸긴 하지만 본인들이 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보다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 벌어들었던 현금은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크진 않다 정도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사실은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떤 컨빅션 있게 갖고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는 신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상단을 보이면 제약 바이오와 함께 게임주가 조금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신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하나 또 저는 이제 기대해보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비전 프로가 좀 잘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비전 프로에 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아마 XR, VR 같은 그 게임용 컨텐츠들이 나와준다면 모멘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지금은 약간 낙폭과대일 때 사는 종목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좀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러면 XR, VR 게임용 콘텐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력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스코넥이 좀 유명합니다. 이제 모탈 블리츠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슈팅 게임도 이제 4월 달에 원래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이제 계속 MOU를 맺어왔었고 올해 4월 16일날 이제 메타 퀘스트 3에 들어가는 게임을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XR 관련 뭐 CES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XR 게임 업체는 이제 스코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추후에는 뭐 NC소프트나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그런 게임 업체들도 충분히 뭐 이쪽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은 뭐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스코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코넥 말씀을 주셨고요. 자, 게임 섹터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센터장님은 이 소외주 개념으로서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컨빅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토픽, 게임 섹터 토픽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넷마블이 아까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작이 올해 매 분기마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넷마블과 유메이드입니다. 일단 이 두 종목은 사실 좀 최근에 뭐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P2E 사업에 대한 부분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P2E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행성이 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조건부성 있는 이 정책적인 모멘텀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메이드와 넷마블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게임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포화된 상태지만은 결국 콘솔 시장이 얼마만큼 진입이 잘하냐의 여부는 제가 봤을 때 펄어비스입니다. 결국 펄어비스는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처럼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향후에 비용 부담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여기서 게임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콘솔 게임 업체가 펄어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게임 섹터 토픽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장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서서도 잠시 나왔던 춘절 마무리를 앞둔 중국 증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 시점이 바닥이냐 아니면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냐에 뭐 의견은 좀 많이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세요? 사실 작년 이맘때와 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 3월 중국 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이제 컸었는데 그때도 사실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낮았던 부분이었고 뭐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 5%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뭐 증시 안정 기금이나 관련된 이슈가 올해 1월 2월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만큼 그동안 바닥론에 대한 흐름이 계속 나왔었고 물론 이제 이런 부동산 경기나 뭐 최근에 뭐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 이슈도 계속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갔던 특히 외국인이 대한 흐름들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계속 바뀌었던 거는 일본의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뭐 저PB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에는 대만도 이와 관련된 환원 정책이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분위기를 이끌 건가 아니면은 주주환원 정책과 같은 이런 흐름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요즘에 좀 트렌드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기보다는 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외국인 수급은 좀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과장님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지금 최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세론자들 반등을 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밸류에이션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반등의 가파르기의 문제지 이것이 뭐 더 이상 뭐 손해가 크게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0년대 일본 증시를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90년대 일본 증시가 보시면 선 차트로 보면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려왔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그러지 않을까. 아주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주가가 빠지니까 뭘 했냐면 체질적인 변화나 어떤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국가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주식을 부양할 수 있는 뭐 주식을 사라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탁사나 뭐 펀드를 통해서 사라는 그는 이제 미봉책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년대 정실자본주의로 인한 구조조정이 좀 세게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은 국가자본주의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도 있고 소비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보다 강하게 뭐 6개월 이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이머징 내에서 중국 비중이 이제는 인도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한 추세 변화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포스트 차이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를 볼 텐데요. 형보다 나은 아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제 장에서 코스닥 성장주에 다시 수급이 몰린 개인이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랠리 지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나올지 오늘 시장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도 이런 상승 추세에서 흐름이 좀 지금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최근에 뭐 CPI 발표하면서도 어제 특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매도세로 돌아섰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흔히 말하는 이제 빈집털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반도체와 그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하게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저께부터 뭐 게임 섹터나 엔터 섹터, 그 방산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섹터들의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다가 또 한번 뭐 반도체 다시 한번 분위기를 쌓아줬다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집중했던 그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자금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올라왔던 섹터에 다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를 지지할 수 있는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연고점이 한 2,670 정도가 됩니다. 과연 결국에는 그 부분을 이제 상방을 이제 이탈을 할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외국인 수급적인 이제 모습이라면은 사실 이제는 뭐 CPI나 이제 물가적인 측면보다는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추세에 있는 흐름이 결국에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게 순환매를 하면서 같이 동반하는 상승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말씀을 주셨고요. 많이 오른쪽에서는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PBR 그렇다면 단기 랠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PBR이라고 했을 때 PBR은 뭐 자본에 대한 현재 시총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싸다 하지만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ROE의 개선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갖고 있는 자본을 갖고 주주 환원을 할 수 하겠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움직일 만한 기업들은 크지 않을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그 집중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 PBR주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방향성이나 저축은행 인수와 같은 부실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리고 대출 브로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탈락하고 있고 지주사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지주를 빼 뭐 자동차에 더 집중을 한다라든지. 근데 반대편으로 또 저 PBR주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성장주들이 이번 주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아까 게임주도 얘기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쏠려 있으면 물론 그 한쪽에 쏠려 있는 걸 잘 맞추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이 폭발하기도 하지만 너무 단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밸런스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라는 거는 뭐 저는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사고 자동차 대표주 사고 금융도 어느 정도 대표주 사고 2차 전지도 대표주 사는 그러한 어떤 밸런스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표 업종을 네. 뭐 한 5, 6개 사놓는 것들이 시장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전체 시장이 좋은 만큼 포트를 잘 구성하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